전폭기가 가다가 공중급유 받잖아요. 근데 그 공중급유기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기 추락하죠.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사막일 수도 있지만 인가에서 멀지 않을 수도. 왜냐면 운반하는 도중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히로시마 폭발의 1000배 내륙에서 터졌다면 LA 정도는 중심부가 다 날아갑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입니다. 한때 3만 기가 훨씬 넘어요. 4만 기 가까이 갖고 있었고 그만큼을 구소련이 갖고 있다가 이제 줄이기로 한 여러 가지 협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내려온 게 3,500기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근데 실전에 배치된 거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1000기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뭐 500기보다는 넘지만 1000기 그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전부 각각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아마 모스크바 있을 것이고요. 베이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다 밑에 깔려 있고 그건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걸 움직이는 표적이라고 하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나마 파악이 가능한 거는 나토자, 아까 터키에 말씀드렸고 독일 말씀드렸고 이 몇 나라들은 북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반덴버그나 알래스카나 뭐 이런 공군 기지, 사일로, 기타 이런 거는 웬만큼 알려져 있는데 공군만 하더라도 이 전폭기 또 전투기이기 때문에 요즘 스텔스잖아요. 그 위치 파악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거는 세계적으로 전부 다 퍼져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SLBM이라고 그렇잖아요. 잠수함 발사 탄도탄 또는 핵 어뢰. 푸틴도 핵 어뢰 갖고 있거든요. 탄도탄이 아니라 어뢰로 가다가 그 앞에 탄두가 핵이라는 거죠. 솟아나고 오고 아니면 그냥 기지, 항구,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언제 어디서 솟아날지는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수중에서 발사가 되니까 한 100m, 50m 하면 탐지도 되지 않고 쏘고 이제 잠수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물 증기음으로 확 솟구쳤다가 그야말로 고래 같죠. 공중에 일단 떠서 이제 불꽃을 푸면서 이제 그 위치를 찾아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이라도 순항 기능, 유도 장치가 달려 있다. 단순한 탄도탄이 아니다. 그럼 정말로 가공할 무기가 되는데 아마 김정은 당 비서, 뭐 위원장이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은 항상 보수적이 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좀 덜 걸러지 않겠어요? 넋 놓고 있다가 아차실 때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 그대로 가방이에요. 브리프케이스라고 하죠. 소류 가방. 근데 정확한 여기 영어 명칭은 핵 축구, nuclear football. 아마도 설명은 안 됐지만 내폭형이 아까 말씀드렸죠. 32개 렌즈, 64개, 96개. 그러니까 그 모양이 아닐까 하는데 만만큼 투툼한 거고 무거우니까 바이든처럼 대통령이 들고 다닐 수는 없고 항상 그 수행원이 있죠. 절대 대통령으로부터 얼마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자처럼 다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누르느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제동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화 보면은 뚜껑이 열리죠. 열리는 순간 합참 본부로 바로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때 바로 합참 의장 불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국방장관, 대통령이 수기를 하겠죠. 위협이 있다, 쓰겠다. 미국은 아주 다양합니다. 백화점처럼 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됩니다.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쁜 것, 뭐 저기 날카로운 것, 뭐 둥근 것, 뭉툭한 것 다 있어요. 뭘 쓸까?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이겁니다. 하면 대통령이 암호를 넣고 그럼 그게 이제 핵 잠수함일 수도 있고 시절 전폭기일 수도 있고 저기 지하 사일일 수도 있고 그게 갑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전부 첩보잖아요. 디지털이면 다 잡혀요. 아날로그로 갑니다. 아날로그로. 미국 지하 사일러 이런 건 구덕다리 옛날 형광 튜브라고 하잖아요. 브라운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고요. 딱딱 저기 치는 아날로그로 정보망을 피하고 비밀 코드가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식행위를 하다 보면은 1분 넘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을 다투잖아요. 일단 요격을 하든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하든 이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이 좀 많다고 합니다. 1950년에서 1990년 한 40여 년 동안에 총 32건인데 거기는 미국 말고 구소련 핵 잠수함 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간에 그 알려진 핵 사고 영화 제목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Broken Arrow, 부러진 화살이라고 합니다. 이 부러진 화살이 32개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중에 어느 것도 관역에 꽂히진 않았어요. 날개가 좀 다 없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그냥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로 바뀌었죠. 그린란드에서 바뀌기도 하고 스페인에 바뀌기도 하고 태평양 바닥에 바뀌기도 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실험을 32번 한 거죠. 근데 결론은 절대 핵물질은 터지지 않는다.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전부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폭기죠. 지금 다 알려져 있겠지만 전폭기가 가다가 공중급유 받잖아요. 근데 그 공중급유기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기 추락하죠.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있던 거고 조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어떤 거는 그야말로 조립이 된 상태, 그러니까 캡슐까지 다 씌워가지고 갔는데도 정교하게 1억분의 1초 동안에 동시에 저기 기폭이 안 됐기 때문에 터지고 그렇지만 역시 금속 덩어리 핵물질은 넣고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나왔고 핵
분열 물질은 아니지만 불행 중 다행은 어느 한 경우에도 핵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사실이 아마 더 있었겠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공적인 영역이 나온 32건이고 그중에 6건은 미결 과제입니다. 떨어지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6기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조금 희한하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6기는 공식적으로 저기 미군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거죠. 폭발한 것도 아니고 불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종된 게 6기가 있어.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디 있느냐. 그런데 웬만한 저기 선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다행스럽게도 플루토늄도 그렇고 자꾸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또 저기 붕괴를 하기도 하고 알파 붕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최소한 26기는 다 회수가 됐죠. 근데 전폭기에 하나만 갖고 가는 게 4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회수가 됐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폭기니까 이제 그럴 땐 전부 돈이 좋은 거죠. 이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년은 뭐 얼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여기서 그 인용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하고요.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사막일 수도 있지만 인가에서 멀지 않을 수도. 왜냐면 운반하는 도중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보상은 해줬죠. 잠시 말씀드렸던 지하 핵실험 때도 알루션 열도 거기도 원주민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지원을 했고 비키니 수영복 선전하는 섬 있죠. 거기도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핵물질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핵실험은 바다가 됐건 공중이 됐건 우주가 됐건 땅속이 됐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술이 있단 말이죠. 슈퍼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하지 않고 있어요. 우연찮게 터졌다. 그러면 이제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인데 보통 그 당시에 떨어졌던 2개보다 최소한 10배, 100배, 1000배를 싣고 다녔거든요. 운반 도중이었으니까 만약이라도 대도시 근처였다면 그 비키니 환초에서 터졌던 것처럼 캐슬 브라보라는 게 있거든요. 히로시마 폭발에 1000배 내륙에서 터졌다면 LA 정도는 중심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버섯구름도 있지만 분화구가 있잖아요. 한 2km쯤 되고 깊이가 한 100m, 80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승화. 근데 나머지 무서운 게 화재예요. 화재. 그리고 폭풍이 일고요. 쫙 빠른 진공이 됐다가 그게 다시 이제 밀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속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죠. 수돗물, 녹물 냄새 나시잖아요. 그런 그 금속성 그렇게 한 다음에는 우수한 낙진이 계속 내리고 진짜 큰 게 떨어지면 근처는 구름이 가리게 되죠. 먹구름 올라가잖아요. 버섯구름이 성주권까지 갔다가 내려. 그때는 이제 정말 비가 내리죠. 핵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깜짝 놀라실 건데 정확히는 1939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히로시마 때는 이제 트루만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쓴 게요. 1경원이 넘어요. 10,000조 원이 넘는다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0조죠? 우리나라 1년 예산 20배. 우리나라 국력 예산 거의 전부가 거기 들어갔어요. 1경원. 정확히는 1경 5천조 원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핵폭탄, 절반 정도가 탄도탄, 순항탄, 투발수단 반반 그리고 600조 원 정도가 청소하는 데 들어가요. 왜냐면 제염 해체를 해야 됩니다. 공장, 시설 그리고 또 작업자들이 많이 그 피폭을 받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핵 실험을 하잖아요. 그게 아주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가면은 장이 서는 거예요.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모든 그 사회 저명 인사들 또 배우들 뭐 다 나오고요. 하여튼 별의별 정치가들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안경도 안 쓰고 밖은 팍 터지니 깜짝 놀라 사람들이 아주 현란하거든요. 갑자기 태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 인간의 본능이랄까 어떤 폭발하는데 이거는 저물주가 만들어낸 그런 재주란 말이죠. 그 저기 수류탄이 아니고 대포가 아니고 TNT가 아니고 핵폭탄은 인공태양이거든. 그냥 순간적으로 그 지평선에서 특히 밤에 하면 아주 불꽃놀이가 대단하죠. 구경거리여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많이 다쳤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괴담일 수는 있지만은요. 그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상당수가 그때 받았던 방사선 영향으로 뭐 시름시름 또 머리가 빠지고 즉시 증상도 있는데 오래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갑상선암, 백혈병 뭐 저기 대장암, 뭐 췌장암 뭐 이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모든 그 근육이란 근육, 골수 그리고 혈액암 포함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아주 오래 있다가 나타나는 거.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바다 하면 완전은 허허 벌판이죠. 사막. 근데 거기 인디언 원주민이 있었어요. 전부 이제 보호구역으로 집어넣고 돈으로 이만큼 했죠. 지금도 지원금이 나가고 일종의 조금 구적절한 표현이지만 실험동물이 된 거예요. 기니피그처럼.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는요. 그 알래스카 암치카 섬, 알루션 열도에 있는 그리고 내륙으로는 네바다 근처 거기 첫 번째 실험도 거기서 했죠. 오펜하이머가 그랬죠. 나는 죽음이 되었도다. 온 누리를 모두 부숴버리는 그 사람. 1945년 7월 16일 그걸 보고 오펜하이머는 또 시인이었단 말이죠. 시를 읊었었죠.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울었다. 근데 거의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어디 있다가 뭘 가지러 지하실에 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그분은 살았어요. 그분 말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뼈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 정도 된 방사선으로 우리 X선 찍으면 뼈 보이잖아요. 그 증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죠. 방사선이 쫙 오니까 알파, 베타도 있지만 감마선, X선, 중성자, 중성미자 모든 게 온단 말이죠. 수만 명, 수십만 명 가까이 갔지만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 왜냐면 일단 보고 그리고 기화가 됐으니까 그 자리는 이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내가 앉았던 자리, 나는 기화했지만 뒤에 그림자는 지워지잖아요. 그림자가 있거든요. 히로시마 같은 데 가면은 박물관에 있죠. 핵의 그림자가 남아있죠.